마음에 다 들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면을 크게 보시면서 잘 적응해서 다녔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가 1부 제 발표였고요. 이제 이어서 홍인철 원장님이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료가 엄청나죠? 네, 긴 설명이라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이 설명을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저 김찬엽 부원장처럼 되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 설명회가 끝나는 동시에 계속 1년 동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계속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버전으로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이 설명회를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전에 한 번 더 해요. 그때 만약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 수정을 드릴 거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약간 정성적인 일들 많이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택. 이지망 선택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건 잘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저도 같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이제 선택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외대부고나 이런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난지, 아니면 쉬운 학교를, 그런 학교를 가서 이제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게 난 건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그 분당의 쉬운 학교에서 오리를 받는 게 더 나은 건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되실 거고, 근데 거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엔 4등급이었는데 그래도 2에 걸치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이제 차차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저는 이 자리에 쓴 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려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시험 경향이랑 학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뒤에 자료도 있긴 한데, 일단은 되게 특이한 점은 5등급제가 되고 나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5등급제가 되고 나서 학교 고1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대부분의 부교재를 이제 다 좀 쉬운 걸로 바꿨어요. 쉬운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바꾸고 쉽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쉽게 나왔어요. 한 학교가 딱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온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거든요. 옛날에 2018년도에 교육과정 개정이 되고 이번에 2025가 개정됐잖아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첫 해는 부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쉬워요, 보통.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그게 변형이 되고 애들이 그걸 풀고 오니까 거기서 바꾸고 외부 문제를 추가하고 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절정의 끝을 달했던 게 작년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여기 뭐 시험 쉽다고 했던 뭐 한솔, 뭐 야탑, 서현 다 진짜 어려웠거든요. 1등급이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는 7명, 8명 1등급인데 막 70점대. 1등급 컷이 그랬잖아요. 올해 시험은 중간고사 때 대진고가 무리를 했어요. 아까 대진고가 폭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예전에 이제 약간 저랑 김찬영 원장님 약간 이제 시각이 다른 게, 저는 낙생이 옛날에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갔던 게 외대부고 같은 이지망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고, 외대부고 치는 특목자사고 치는 이지망이 낙생고를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대진 낙생 중에 골랐는데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낙생은 지금 대학 간 애들이 가장 전성기였고요. 지금 현 고3은 중앙고가 전성기고, 고2부터는 대진이 좀 낮거든요. 이제 중앙은 사실 이제 과학고시 때문에 어렵겠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진이 대진이 좋은 애들이 왔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서연에 되게 좋은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아까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를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 전국연합 모의고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처음에 1학년 시험을 3월에 보고 6월에 보잖아요. 근데 3월 시험 가지고 평가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3월 시험은 딱 중등범위거든요. 근데 그때 1등급 있는 숫자가 서연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서연이 자신감을 냈고 문제를 그래도 쉽게 낸다고 하다가 쉽게 냈는데, 대진이 굉장히 좀 자원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진고가 엄청나게 어렵게 냈어요, 중간고사를.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아서 이번에 기말고사는 100점이 지금 19명이라고. 예. 그래서 결국은 기말고사 제 문제를 지금 어제까지 다 뜯어봤는데, 낙생 조금 어렵게 나왔고, 중앙은 중간고사가 예전 중앙에 비해서 쉬웠는데 기말고사가 약간 힘을 주더니, 그걸 제외하고 모든 학교가 너무 다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온 베이스는 제가 이제 뒤에서 지금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 과정에서 지금 학교 분당 지역에서 부교재로 쓰는 교재는 4권이에요. 4권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지금. 4권 중에 쓰지 않는 학교는 프린트.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있는데, 뭘 쓰고 있냐면, 올림포스, EBS에서 나온 게 책이 이렇게 있어요. 올림포스라는 게 있어요. 올림포스. 그 다음에 올림포스 유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더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올림포스 전국연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제가 얘기하는 전국연합 기출 자의 있던 거 중에서 문제 뽑아서 하는 거. 네 번째가 올림포스 고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림포스 고난도를 쓰는 거는 낙생고 하나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림포스 유형의 전국연합이고 이번에 시험들은 대부분 저기서 변형이 많이 되지 않고 숫자 바꿔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의 생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올해 애들이 그 수학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점수는 뭐 좀 그렇지만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책도 쉬워지고 근데 등급도 조금 널널해지니까 옛날 같으면 난 4등급 받아가지고 나 정시하라고 하는 애들이 저 2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의 의미가 옛날에 2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진짜 중3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지금 시기에 강조드리는 거는 항상 저 투트랙 말씀드리거든요. 공통수학 1, 2 있는 거 심화 엄청나게 해서 고1 시험 보는 기출 점수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셔서 저랑 상담을 하더라도 그 기출시험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기출시험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범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똑같아요, 범위가. 그래서 그거 작년 걸 보셔도 되고 올해 거 보셔도 돼요. 올해 것도 저희가 이제 문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 기말 나오는 거는 이제 범위가 바뀌었죠. 그거는 저희가 1년치를 문제를 뜯어 발겨가지고 40세트씩 일단 좀 만들었거든요. 애들을 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위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늘고 이렇게 4개 있으면 이렇게 뜯어 발겨가지고 범위를 맞춰놨어요. 행렬이 없어서 행렬 문제만 추가를 했는데 행렬 추가는 이 이슈가 있어요. 올해 지나가면 지금 중3이랑 상관없는데 올해 애들은 좀 고생을 한 이유가 행렬이 원래 교과과정 들어있었던 게 3개 단원이었고 2개만 있던지 3개만 있던지 했는데 이번에 앞에 하나만 들어가는 바람에 뒤에 2단원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있던 행렬 문제 어려운 건 전부 다 뒤에 2단원이라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것만 다 넣고 학원들도 그랬을 텐데 그거 행렬을 되게 어렵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낙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낙생이 이제 행렬에서 애들 깨지는 바람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되 부교재를 지금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유형을 풀리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지가 중학교 수학도 너무 힘들어한다. 진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그 학교를 맞추는데 이게 학교들이 부교재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안 바꾸는데 바꾼다고 협박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알려지는 순간 방학 내내 이것만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올림포스가 4개가 있는데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은 전국연합 기출 문제 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센 많이 해서 일단 기본기가 되고 나면 그 자이의 전국연합을 많이 하시라는 거고 거기서 하고 나서 부교재가 전국연합이면 올림포스 풀고만 되고요. 사실 자이를 많이 풀고 나면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유형은 학교 나가서 3월에 가서 풀어도 충분합니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고난도 문제가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한 단원당 딱 3문제씩 있는데 9문제가 고난도 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나왔어요. 지금 몇 학구도 이제 시험지 확인하니까 나왔고 중앙고 그러니까 대부분 영덕도 그렇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고 거기서 만약에 학교 프린트로 추가되게 되는데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 전국연합 기출이 나왔고 나머지는 한솔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책을 프린트해 와서 했어요. 이 모든 학교 중에서 학교 프린트에 제가 지금 언급드린 4가지 교재 아니고 다른 문제를 쓴 학교는 영덕여고가 썼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그 문제를 거기다 그대로 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 안 돼 있으시면 복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국연합 기출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연습하시고 기출 많이 풀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하시고 이제 이거 하시고 선행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올해 1월, 2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차피 내신밖에 못 할 거예요. 특히 첫 해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수를 한 번 봤다, 2학기 때. 근데 겨울방학 가가지고 미적분을 확통해야지. 이런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가서서 1학년 준비하시고 대수를 차라리 2-3번 더 보는 게 더 남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봐도 센 한 번 푼 걸로는 2학년 때 가서 까면 어차피 다 새 출발이거든요. 최소한 3번은 봐야 기억이 좀 남으니까 일단은 1학년 과정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은 이제 1학년 시험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이대로 쓰지만 여기보다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여기 아닌 외부 문제가 추가될 거예요. 외부 문제가 추가되는 풀은 보통은 첫 번째는 올림포스 전국연합이 아닌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유형 고난도를 쓰는 학교는 외부 문제를 보통 전국연합 기출 모의고사에 있는 걸 제일 많이 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고난도를 안 쓰는 학교 중에서는 고난도를 프린트에 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완전 외부 문제 있잖아요. 완전 외부 문제는 물론 책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하이엔드도 있고 하이퍼 531도 있고 뭐 최강 TOT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풀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책 쓰려고 모았던 그 긁어모은 심화 프린트로 풀리는데 그게 만약 어려우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제 좀 학군지의 빡센 학교의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문제 풀었을 때 한 문제씩 심화 나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험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올라섰고요. 이지망 잘 막으셔야 돼요. 이지망 잘 막으셔야 돼요. 학원에서 항상 그 1월 중순에 발표가 나거든요. 2월 초인가? 발표가 나면 꼭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우는 아이를 안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잘못 썼을 때 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판교를 가겠다고 쓴 애들이 밀려가지고 우르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이번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이 여전히 인기가 여전할지, 그 다음에 서현이 잘하는 애가 같다는데 계속 서현이 승승장구하시 어려운 애들이 들어올지를 좀 보고 있고요. 특이하게 판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계속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만약에 이지망으로 꼭 막아야 된다. 나는 다른 데 정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남자한테 권할 학교가 별로 없어요. 남자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진짜 이지망에 딴 데 안 가고 꼭 가야겠다. 그럼 저 같으면 막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솔이랑 이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여자는 그 무적의 영동요가 있죠. 영동요가 어디다 박는 순간 어디서 떨어져 거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분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강의한 지 한 16년 차 정도 되는데 16년 동안 영동요고는 단 한 번도 가다가 영동요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얘기는 원래 그게 거의 다였고요. 여기까지로 시작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줄. 그 뒤에 어려운 문제들은 있지만, 저기까지가 일단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만약에 지금 중3이 내년 고1에 대해서 시험 준비를 시키면 당연히 정년합해서 기출을 보는데 그걸 시킬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그걸 모을 거거든요. 올해 이제 새로 나온 올림포스 시리즈를 가지고 전국에서 다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전국의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이랑 속초랑 목동에 있는 올림포스 베이스로 나온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괜찮아요. 변형 문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워크를 만들어서 넣는데 내년에 그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 올해 시험 기조가 유지는 되나 약간의 체감량에도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기타 시험이나 진단평가나 그런 게 만약에 저한테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을 하면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일 이제 여름방학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라는 게 참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막 식사도 대접하다 샌드위치 대접하다 김밥 대접하다가 이번에 오늘은 우산을 드린 이유가 여름에 음식이 상하면 큰일 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우산을 그게 왜 빨간색이냐면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옛날에 빨간색을 제작했는데 빨간색 남는 게 있어서 또 빨간색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그러면 3번 오시면 우산을 3개를 받아가느냐 그런 고민이 색깔별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있긴 했는데 일단은 내일 이 설명회는 각 선생님들 수업 방식이나 특성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방학 때 특강하는 거랑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게 코로나 때 막 여름방학이 줄어가지고 강당 공사하고 말이죠. 2, 3주까지 줄었다가 지금 4주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말고사 끝난 데부터 8월 말까지.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와서 들으시면 초등학교는 저희가 중고등 수학하고 초등도 6학년, 5학년 가르치지만 초등학교는 학생이 해야 되는 미션은 좀 다르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채점 5학년 걸 직접 하는데 저도 대하는 게 달라요. 대하고 애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가식적이라고 그러는데 왜 쟤한테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5학년을 어떻게 중고등학생 때릴 수는 없잖아요. 5학년이 이렇게 다리도 짧아서 이렇게 앉은 다리를 하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5학년을 잔다고 때릴 수도 없고 네, 아무튼 좀 다르니까 이거 정정호 선생님이 설명회 다음 주에 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학생 대상인데 만약 학생들 그냥 아침에 보내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 듣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인데 가이드가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전부 유튜브랑 컨설턴트들이 나와서 학종을 가는데 이렇게 해서 안 짜면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망하진 않아요. 옛날에 저
저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있었거든요. 그 입학사정관도 아는 사람도 있고 만나보면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의대 간다고 덤벼서 의대 간다고 맞춰놨는데 의대 간다고 한 애가 성적이 안 돼서 공대로 오면 안 뽑을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안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적이죠. 중요한 건 성적인데 물론 그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준비하려면 성적이지만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물리학과 가는데 물리를 하나도 안 듣고 왔어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그게 정말로 학종을 가는 뭐 누가 설계한 대로 잘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야 될 핵심 걸 듣고 나머지 성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들어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려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은 안 듣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애들.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물론 영설이라 어차피 못 알아듣지만 어차피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설인데도 이미 얘기를 하면 듣질 않는 그 남자의 특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과목 선택은 그런 게 있어요. 과목 선택은 1학년 마지막에 선택을 하지만 가수요 조사를 해요. 가수요 조사를 하면 언제 하냐면 중간고사 끝날 때 애들이 한번 들고 오고요. 기말고사 넘어가서 2학기 때 한번 들고 오고 마지막 선택을 하거든요. 학교 차원에서는 협박을 해요. 지금 조사하는 걸로 거의 안 바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못 바꾼다 그래도 어머님이 전화 오면 바꿀 수 있고요. 뭐 이게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좀 미안하지만 바꿀 수 없는 건 없어요. 교육청에 확정되기 전까진 그날 당일 가서도 바꿀 수 있어요. 도장 찍고. 해봤어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래서 그게 가능하니까 물론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학종을 갈 수 있냐 아니냐잖아요. 그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만 보고 내가 학종을 가지 않고 정시냐를 알기가 어려웠죠. 한 7, 8년 전에는.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학종을 갈 수 있는 아이는 극소수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운 좋게 나는 2등급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케이스 아니고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등이 언제 오냐면 처음에 가서 이제 의역차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딱 보면 아 씨발 인생 망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난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난 정시야. 뭐 노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바뀔 때 바뀌다가 언제 바뀌냐면 제가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여기서 킬러 강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수트 킬러 강의를 쭉 시작하면 생각해요. 난 가서 정시 가서 저 문제를 못 풀겠구나. 그럼 다시 수시를 알아보기도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애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정시예요 믿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고민을 미루는 거잖아요. 나는 정시니까 내신은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이렇게 미뤘는데 정시를 하려는 과목을 딱 들어보니까 이걸 그럼 내년에 가서 사람이 푼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애들이 저한테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고1 정도 말 정도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고3이랑 다 한처럼 저희는 같이 있잖아요. 고1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네가 내년에 고2, 고3에 돼서 갑자기 인간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이랑 달리 수학 실력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네가 고3 때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기출문제 나온 게 뭔지 눈으로 보긴 했지만 지금 실력이랑 똑같이 들어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으로 안 바꿔요. 그거 바꾸려면 어릴 때부터 해서 하는 그게 어머님들도 상처를 받으시니 바뀌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면 바뀌기도 하는데 생각으로 본질적인 게 잘 안 바뀌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진짜 잔인하게도 애들이 항상 얘기해요. 우리 억울한 거 아니야? 억울해요. 분당 억울해요. 서초도 억울하고 강남도 억울하고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기 어딘지 몰라도 저기 산 넓고 공기 좋은 마을에 가면 1.0이 나와요. 그 1.0을 분당 애들이 1.5를 가지고 못 이기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분당에 1.5가 아니라 3을 받는 애도 거기 1.0 받는 애보다 잘한다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서 쌤만 열심히 풀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20몇 점이 나올 거예요. 뭐 찌그나 마나 똑같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차 타고 지역을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수지 용인 이 걸로만 가도 쌤만 풀어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 수학이임 책을 썼을 때 진짜 어려운 책을 썼더니 천재교육에서 그거를 전국을 돌아가면서 모니터링 하는데 이 책이 마음에 들어 하는 동네는 대치랑 서초랑 목동밖에 없다 그랬어요. 딴 데 갔더니 이걸 어떻게 푸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거 억울하니까 애들한테 야, 다 같이 이사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사실은 뭐 들어가기 전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논술과 정시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핵심 뭐냐면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혹시나 내가 학종이 됐으면 우리가 과학 4개를 다 해야 되지 않냐? 저는 말린다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선택할 때 애들이 과학을 빼고 사회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기사를 안 보셔서 고3을 했지만 고3도 6월, 9월 갈 때 지금 전부 다 과탐에서 사탐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사탐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상위권 의대 간 애도 사탐에 빠져요. 부담이 저 대학 문과 나왔어요. 문과로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문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3한테 얘기해요. 과탐 한 과목 들어갈 역량이면 사탐 전 과목 하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진짜로 학종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년 가서 선택할 때 필수 과학 빼고 나머지는 편한 거 과학으로 빼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여행지리예요. 여행지리 선택해라. 여행지리 뭐 하는 거겠어요? 전국에 여행하는데 지도 펼쳐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면 시원빵도 팔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학을 가면 유전자를 다 분석해놓고 거기서 다 본다니까요. 그게 과학 발전 놓고 우리나라에 좋은데 제 얘기는 부담을 줄이는 게 되게 크거든요. 아까 김창현 본장이 얘기한 가까운 데 좋다는 것도 그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과천하고 악감정은 없지만 과천하고 간다면 말린 이유가 과천하고 여기서 다니면 왕복하는데 2-3시간씩 써요. 그게 엄청난 낭비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하지 않는 한 가까운 데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들 고민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짧게 얘기한다는 것도 길게 했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저희 선생님도 오늘 다 나와 계시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